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촉발된 이제 경제 불확실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구성은 트럼프와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현재의 미국 정치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상호 관제라든지 뭐 232조 관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2008년도가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고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미쳤던 파급 효과들이 우리 경제에 또 그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산업 정책인 건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통상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문제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한국처럼 수출 주도 성장을 했었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에 나타나면서 이제 과잉 공급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측면이 나타났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호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회 수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과잉 공급이 동남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로 이제 돌아가면서 수출선 다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도국과도 갈등을 가지는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WTO라든지 뭐 TPP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관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안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예외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국가의 주권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사실은 신산업 분야 지원 정책이 강했고 이것이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앞으로 이제 큰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 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대비 이제 중국의 그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이 미국을 넘어서게 된 게 한 2008년도 전후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 수지가 약 3천억 달러, 이제 작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장 경제, 결국은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을 시키고 팬데믹 사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통상 분쟁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안보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보호주의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무역 불균형을 안보 위기로 선언한 사례가 있죠. 지금 국제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자국 중심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면 보통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자국주의 중심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경기가 하강하게 되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이후에 나타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투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소위 공급망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적인 투자가 이제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제 성장률 전체가 전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 상품 무역 성장률 자체는 202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그 정치 지형, 그 2024년도 이후의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장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짧게 살펴보기 위해서 대선에도 승리했었고, 의회에서도 승리했고, 상원 다 승리했고, 연방 대법관에서 9명 중에 6명이 이제 보수 성향 인사이고, 이 중에 3명이 트럼프가 그 지명한 법관이다. 결국은 정책의 트럼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이제 미국 의회 선거, 중간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애초에 전망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1월 1기 때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것을 화두로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재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다시 한번 2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조금 이슈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인자 추방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물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좀 논란이 있긴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정책에서 이제 세금 감면 정책과 그 면제에 대한 그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5장에서 이제 그 공약에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건데, 무역 불균형 해소,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동력 확보, 자동차 산업 보호, 미국 내 핵심 공급망 구축, 미국인 고용, 그다음에 제조업 부흥.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지금 이제 하나씩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 2024년도 GOP 플랫폼에서 지금 이제 America First Trade Policy라는 대통령 각서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후속으로 나왔던 게 Reciprocal Trade 테리프 정책이 대통령 각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호 관세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 공식에 의해서 조금 그 글자가 깨졌습니다만, 이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결국은 지금 25% 관세를 적용을 하도록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호 관세 그 도출 자체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무역 수지를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무역 수지에서 이제 수입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해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는 세계에서는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줄이게 되면 미국이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줄이게 되면 AI의 뭐 세계적인 공급의 애로를 받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에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화에서 이제 중간재 뭐 부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가격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이제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수입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출도 같이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는 아까 이제 뭐 좀 설명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양자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투자에 비해서 부족한 저축, 미국 내의 저축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정 수입이 재정 적자가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출식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포뮬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임의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한 가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서비스 그 서플러스가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이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만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무역 상대국이 굉장히 이제 그 곤란하게지는 이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런 포뮬라 자체를 가지고 뭔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의도를 가지고 그 포뮬라를 만들었느냐를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 관세 자체는 협상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목적으로 나타난 거다. 180여 개국에 대해서 관세율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협상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관세 영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달성하고
싶은 바가 경제 성장이었고 제조업 물가 고용 확대였고 물가 안정이었고 재정 적자 완화였는데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모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는 전기 대비 역성장을 했고요. 그 미국의 성장률은 계속 지금 하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이제 2차 대전 때가 가장 높았고요. 지금 17년도 결국은 트럼프 1기 초기에 8.47%, 21년 바이든 초기에 8.5%, 25년도 지금 트럼프 2기 초기에 지금 8%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제조업 고용이 혁신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지금 예상보다는 낮긴 합니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 결국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도 미국 전체 재정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2%도 안 되는 것이라서 이걸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가장 이제 크게는 이제 국채 시장 10년물 수익률이 갑자기 이제 4.5%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경과 현황은 좀 간략하게 그냥 232조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6대 분야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의제 자체는 뭐 균형 무역에는 비관세 조치, 디지털 경제 안보, 디지털 무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영국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딜이 나왔다. 뭐 그 자동차라든지 철강에서 TRQ를 뭐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과의 협상도 이제 윤곽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책 방향,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협상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이제 저 협상 테이블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데 분야별로 이제 완급과 수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이제 금융시장 상황이라든지 미국 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잘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금융시장 변동성에 지금 굉장히 크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팔로업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통상 전략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공급망 재편 그 불확실성 장기화가 뭐 이제 그러니까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나가더라도 이 현상은 계속될 거라는 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K 통상 네트워크의 확대 강화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무역 경로에서 이제 허브 역할,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또 플랫폼 다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CPTPP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이 빠져나간 IPF 같은 것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중견 국가 보편적 가치를 주수하는 프리미엄 서플라이어스의 아마 역할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영내에 사실 소위 말하는 전략 자산을 투자를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그 보조금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산업 정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 사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보조금, 그러니까 투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사실 상당히 한동안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